김건희 리스크 시작인가 끝인가? 그분이 자기는 매우 편향적인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 자기는 편향적이다라는 것을 자인을 했습니다. 국민이 알 권리, 대선은 검증이 더 중요한 거지. 어떤 법적인 문제는 처우의 법적 처벌이 되게 좋겠다. 사탄처럼 이재명 후보 나가야죠. 사탄은 김미경 여사인가요? 연약한 여성의 사적인 대화를 공개했다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약한 우리 이 기자를 그 막강한 그 돈도 많고 그 검찰총장 부인이 따겠다. 국회의원 부인이라도 저는 이런 거 보도하는 걸 상당히 꺼질 거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의 운명을 짊어질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에 이어서 서울의 소리도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을 대부분 공개할 수 있다. 법원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열린공감 TV와 서울의 소리는 내일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김건희 씨의 육성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7시간 45분에 달하는 통화 내용 대부분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법원은 김건희 씨의 사생활 관련된 부분 말고는 다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MBC 방송 때 공개하지 못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수사 관련된 내용, 그리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불만 표출 내용도 공개할 수 있다. 또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이나 혼전 동거 의혹도 공개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밝혔는데 정혁진 여사님, MBC 때는 공개하지 말아라 했던 어떤 수사 관련 내용, 그리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불만 표출이 이번에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네. 이게 예전과 달라진 이유가 뭐죠? 네, 가처분이 3개가 나왔는데요. MBC는 서부지법, 그다음 열린공감 TV는 중앙지법, 그다음 서울의 소리는 남부지법, 이렇게 법원이 다 틀렸는데 기조는 저는 동일하다고 봤어요. 어떤 기조냐면은 그 김건희 씨는 공적 인물이다. 왜냐하면 남편이 배우자가 유력한 대선 후보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호한 것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을 더 봐야 된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그 녹음 파일 같은 자체가 내용이 조작된 걸로 보여지진 않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앵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차이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인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왔던 MBC와 관련한 서부지법에서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될 때 피의자나 피고인들한테는 진술 거부권이 있거든요. 이 진술 거부권이 방송이 됨으로 인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같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형사법적으로 형사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서부지법에서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중앙지법이나 남부지법은 뭐 어차피 그 내용이 밝혀진다고 한들 그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재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증거 자료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그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 사건 등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도 공개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앞서서 MBC와 서울의 소리를 통해 공개된 김건희 씨 통화 내용에서 논란이 된 대목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요. 네, 미투가 터지는 게 다 돈을 안 챙겨줘서 그런 것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가만히 있었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도 구속 안 되고 넘어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미투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피해자인 김주현 씨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담이더라도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과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담이 공영방송에 의해서 공개가 된 것이 부적절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공개된 과정에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MBC에서 나왔던 내용보다 더 폭넓게 김건희 씨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된다면 파장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중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다른 내용을 듣질 않아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파장이 커질 가능성은 있죠. 미투 네. 발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요. 저는
들었을 당시보다는요 계속 논란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사과도 뭐 윤석열 후보는 피해 당하신 분, 물론 1차적으로는 피해 당하신 분한테 사과해야 되겠죠. 국민 앞에도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 되겠습니까? 돈을 주니까 문제가 없고 돈을 안 주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의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뭐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도 가만히 있으면 구속이 안 됐을 텐데 이 말은 뭐 어떤 그 형사사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본인이 뭔가 알고 있고 본인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발언들이 심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네. 이 나중에 이제 새로 어떤 녹취록이 밝혀졌을 때 이 내용 중에 혹시나 또 국민들에게 상당히 실망감을 안길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녹취록이 발표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껄끄럽고 부담스러울 거다. 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요소들처럼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입가에나 또는 뭐 생각이나 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영화도 보면 속편이 흥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1편보다 인기를 끈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뭐냐면 그만큼 이제 처음 나올 때의 그 관심, 그다음에 그 흥미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 같은 경우는 MBC에서 이제 처음 공개를 할 때 뭐 많은 관심을 끌었고 많은 또 뭐 시청률도 꽤 높았죠. 근데 이제 양면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 것도 있었던 반면에 한편으로 또 이 여권에서 당혹해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 너무 좋아한다. 예. 그리고 또 그분 연설문 다 외우고 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여당 인사들도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지금 여당 내부에 지금 친문과 친명이 좀 갈려 있는 상황에서 혹여 이제 여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발언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이게 양쪽을 합하면 결국 제로섬 게임이지 않겠는가. 그 또 이 녹취록뿐만 다 공개된다 하더라도 뭐 일부 이제 이걸 입수해서 보도했던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뭐 크게 어떤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이재명 후보의 지금 녹취록도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결국은 뭐 이쪽과 이쪽 양쪽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어떤 상쇄되면서 저는 이 파문은 이제 대선 국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상황은 이미 지나간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최지봉 교수께서는 이런 이제 김건희 씨의 발언들을 곱씹어 볼수록 더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는 이미 다 국민들이 알게 돼서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다.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이 전파를 탄 이후에 뜻밖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 개설된 김건희 씨의 팬카페 회원 수가 방송 이후 크게 증가한 건데요. 이후 맞불 성격으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팬카페도 등장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일단 김건희 씨의 건사랑이 지난해 12월 19일 개설됐습니다. 그런데 회원 수가 방송 이후에 크게 늘어서 이미 지금 5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난 19일에 국모 김혜경 경선 안내 이런 팬카페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회원 수는 약 4천 명이라고 하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대선 후보의 부인 팬카페 경쟁 참 생소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요. 회원 수가 5만 2천 명이고 1,000명이 늘었고요. 예. 네. 전체 게시글이 3만 1,000개가 올라가 있고 건사랑이에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방문자가 제가 처음에 봤을 때 4만 9천 명이었는데 예. 지금 좀 전에 확인했더니 5만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방문자 제가 봤을 때 10만 넘어갈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김건희 씨 관련해서 주목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하고 나이 차가 많았는데 이제 검찰총장까지 되고 대선 후보까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가 사실 미모인데다가 또 돈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또 스캔들 루머가 있어요. 그 진위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장모 어머니는 친어머니는 또 형사 처벌까지 받고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관심을 받으니까 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를 뽑는 그러한 그 선거인데 어떻게 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인물 자체는 다 검증이 됐고 이런 분이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다 검증이 되신 분들이 딱 나와가지고 나는 그런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다. 진보적으로 생각을 한다. 나는 이렇게 보수적인 정책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정책 대결을 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닐까 싶은데 참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의 김건희 씨 평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치인에 대한 팬덤화 현상이 포퓰리즘 공약과도 무관한 건 아닌지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러면 김건희 씨 통화 내용 공개로 곤혹을 치른 윤석열 후보, 최근 홍준표 의원과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홍 의원이 연달아서 SNS에 게시글을 4개나 올렸습니다. 보시면요. 오전 7시 35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윤핵관을 앞세워서 나를 구태 정치인으로 몰고 있다, 가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9시 24분에는 공천 추천이 선대위 합류 조건으로 둔갑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또 했고요. 10시 34분에는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문제를 제기할 때 설마 했는데 음흉한 사람들이다. 11시 15분에는 합의 결렬 원인은 바로 잡아야 된다. 모함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윤석열 후보에게 특정 인사의 재보궐선거 공천을 요청했다는 부분이 논란이 된 겁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3가지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또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한 전략 공천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자 권영세 선대본부장 홍 의원을 공개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홍 의원도 곧장 맞받아쳤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채 구태를 보인다면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우리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홍준표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는 말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서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별히 거기에 제가 지금 보태거나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안보에는 관심이 없고 제법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강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그걸 결폭시키는 그런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대선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뭔 방자하기 이럴 데 없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충돌 왜 벌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바로 정치권의 하나의 이제 이면 거래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 네. 사실 홍준표 전 대표가 그동안 선대에 합류하지 않으면서 사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들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선거운동도 같이 함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국정운영 능력 담보, 처가 비리 위한 대국민 선언, 사실 이 2가지는 어떤 면에서 크게 어떤 좀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네. 처가 비리 엄단하는 것은 지금 뭐 당장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동안 누차 이야기를 해왔고 똑같이 조건 합류하겠다 이야기를 해왔고 네. 국정운영 담보, 그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없는데 문제는 3번째 있는 거죠. 네. 2사람을 공천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홍준표 의원은 당대표를 해본 분이잖아요. 이 선거 앞에서 공천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민감한 이야기인지는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알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딱 2군데 지역에 4사람 꼽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얼마나 파문을 일으킬지 본인도 알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번 선관위에서 이번 5개 지역 재보궐선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종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경선하기로 잠재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왜냐? 자칫하면 대선 때 이게 지금 당내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중남구의 곽상도 의원이 지금 사퇴한 지역에 자신의 지금 선대 이 본부장 했던 전 수성구청장을 거기다가 임명해 달라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그걸 단순히 추천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걸 그냥 추천으로만 10명 중에서 1명의 추천으로 받아들였겠어요? 거기 지금 후보로 뛰는 분들이 한 10명 됩니다, 지금. 네. 다들 지금 가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추천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사실상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나한테 달라라는 이야기로 다 해석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당내 큰 파문이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공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무리라고 봐요. 다 공개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근데 뻔히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해놔놓고 나는 추천한 건데 왜 그러느냐. 윤핵관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 해명이 공색한 것이고 지금 사실은 그동안 내가 활동을 안 해왔는데 이 2개 주면 내가 활동하겠다는 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국회에 의석 2석 주면 내가 내 사람 임명해 주면 내가 이제 활동하겠다는 게 이게 뭔가 조건 달건 같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저는 홍준표 대표가 정치 오래 하셨는데 왜 이런 식의 거래를 하셨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현주 의원님 네. 같이 보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중앙일보에 보니까 홍준표 의원과 소통한 야권 인사 얘기를 전하는데 자 그제 만났을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 윤 후보가 홍 의원을 형님이라고 칭하면서
국회 본관의 후보실을 형님 방으로 사용하시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고 처가비리 뭐 엄단에 대해서 선언해달라 이 말과 관련해서도 당선되면 태종 이방원 같이 처가비리를 잘라내겠다 이런 말도 했다라고 밝히면서 사실 공청 관련 얘기는 1분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윤핵관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윤석열 후보가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주변 측근들이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윤석열 후보도 정치를 처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 2시간 이야기하는 중에서 1시간 59분은 저런 이야기 하다가 마지막에 떠나면서 사실 두 군데 이 사람 좀 해줘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미를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좀 곱씹어 봤어야 되는데 그걸 사실은 측근들한테 전체 다 풀을 이야기를 한 거죠. 이야기 자체를. 이제 그러니까 그거 자체만 이제 노골화된 거고 사실 당이라는 게 이 공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다들 민감합니다. 이거 윤석열 후보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 앞에 있던 1시간 59분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결국 그걸 아시는 분이 홍 대표가 누가 잘할 겁니다. 아마 홍 대표 입장에서 반대 입장에서라 그러면 누가 그런 요구했으면 본인이 그걸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마지막에 있었던 건데 이제 그 이야기가 파문이 이렇게까지 온 것이죠. 네. 네, 하지만 윤 후보는 여전히 원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소통을 하시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홍준표 전 대표님과 나눈 얘기며 저 간의 사정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당이 원팀으로서 정권 교체를 해 나가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할 생각입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 네. 원팀 가능성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어려워졌어요. 뭐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뭐 개인적으로 홍준표 의원의 그런 주장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공천이라는 건 상당히 민감해요. 네. 이거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게 대선 과정에서 이슈화 되는 순간요. 대선에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내부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이 얘기는 나오면 안 되는 얘기인데 나와서 큰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홍준표 의원이 지금 이렇게까지 멀어졌잖아요. 막 글 4개씩이나 올리고. 예. 그럼 홍준표 의원이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겠습니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윤석열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볼 때 이런 어떤 갈등 관계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이게 뭐 혹시나 선거 전날 어떻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갈등이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